문득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스몰 토크 미니라고 합니다. 저 어릴 때 경찰관, 소방관 뭐 다양한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이렇게 일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 그 꿈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네, 혹시 박우철님은 꿈이 어떤 거였나요? 또 제가 첫 번째 하게 됐네요.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꿈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아까도 이제 뭐 얼핏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동구 대잔치를 라디오로 이렇게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피지컬도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뭐 농구 선수를 해야 되겠다, 축구 선수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운동도 뭐 곧잘 하는 편이어서 이제 주변 학교에 이제 코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를 이제 부모님께 소개를 잠깐 시키실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예기치 않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운동 선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그래도 이제 운동은 계속 했어요. 뭐 그냥 학교에서 간단하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뭐 축구 메달이라든지 뭐 농구 트로피 같은 이런 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운동 선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운동 선수의 곁에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이제 어떻게 뭐 꿈이라고 하면 그때는 직업과 꿈이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축구단에 되게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002년도 월드컵 세대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폴란드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폴란드랑 한국이랑 붙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물론 경기장에 가진 않았지만 거리 응원하면서 그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단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스포츠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스포츠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또 야구 쪽에 이제 되게 저명하신 분이라서, 야구가 또 산업적으로는 더 크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는 경기가 되게 많아요. 보면 경기 수가 1년에 거의 절반 정도가 경기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44경기 정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구 쪽을 계속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사실상 부산 사람도 또 야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 쪽 공부하다가 이제 그 야구단 쪽으로 계속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개건 마케터라고 해가지고 대학생 또 활동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인연을 쌓고, 그럼 인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제 세 군데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제 부산이니까 롯데 자이언츠랑 저기 넥센 히어로즈 야구단이랑, 뭐 물론 이제 다 시기는 좀 달랐지만 이제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NC 다이노스 야구단 창단할 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아니라는 선택이었던 거죠. 이제 그때 당시 어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고생해야 돼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창단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막 했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나는 속으로 이제 나는 야구단 단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또 인연 삶이나 이런 게 얽히다 보니까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거의 공황장애 비슷하게 와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저의 어떻게 보면 꿈이 이제 거의 한 10년 넘게 준비한 꿈을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멈추게 되고, 근데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했죠. 방황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원래 그 전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 관람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오히려 학교 앞에 상업 영화 CGV에서 개봉하는 것도 다 봤는데, 그걸 이제 다 보고 나서도 볼 게 없어가지고 이제 독립예술영화관, 국도예술관이라는 영화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영화까지 다 볼 정도로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도 영화관에 계속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쉬면서 다시 무슨 새로운 일을 어떤 일을 해볼까 했던 게 영화관의 영사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영사실로 들어가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 근데 막 간절하게 하고 싶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일을 좀 열심히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냥 뭐 청소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CGV에서 새로운 교육할 수 있는 이제 사내 기업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영화 쪽으로 오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영화가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과 시작이 별로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영화관 야구장에서 영화관으로 넘어온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인생에 굉장한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과거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진짜. 그 김보연 선생님께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장래희망 중학생 때까지는 작가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백일장 이런 거 이제 하면은 상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글을 잘 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 네, 작가였던 것 같고 고등학생 때는 진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국문학과를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글쎄요, 그냥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과를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사실 진학을 했고,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 학과에 왔던 친구들은 진짜 기도해서 나는 이 과로 오겠다고 했던 친구들과 되게 가깝게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뭔가 선택을 다른 걸 해볼까 이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당시에는 휴학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서 계속 저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현장에 어떤 영감이나 이제 이제 프로그램 기획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책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책은 계속 늘 익숙하게 만지던 어떤 물성, 어떤 영감의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걸로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고향에서 책방을 열게 됐고, 네, 책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뭔가 위로도 받고 정보도 얻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일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나 추억이 있나요? 그 에피소드 사실 제가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 서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서점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사장님 뭐 돈 잘 버나? 주말만 장사하고 뭐 이런 생각들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 여기 왔을 때 뭐 여기 분이세요? 막 이런 거 되게 편하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 여기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몇 살이에요? 뭐 이런 거? 이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너무 개인적인 건데 여기 너무 서슴없이 그런 질문들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주말 서점 운영하면서 그런 소문들 이상한 진실이 아닌 소문들을 이렇게 건너서 듣는 상황이 많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직장을 제가 간두고 서점에만 올인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서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날씨가 또 더워지다 보니까 카페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에어컨 쏘면서 책 보는 게 또 하나의 또 낭만이 될 것 같아요. 네. 책 보기 좋은 시기절이 와서 이제 또 네. 앞으로 장사가 잘 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강현주 선생님께서는 어떤 네. 우선
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그런 막막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그 살아온 그거를 생각해보니 선생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 직장에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우선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옮기고 지금까지 온 거가 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든 지금 하는 것처럼. 그때도 지금 이 순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열심히 해서인지 그때 모습을 본 저의 그때 당시의 지인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나랑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직업을 구하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고 했던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때 당시에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뭐 어떤 목표한 학교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막 노력하고 이런 그거는 없었지만 그냥 조그맣게 우선은 가정 형편이 안 됐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했었고 그거를 이렇게 제가 하면서 한 6년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다녔던 그게 또 되게 잘 봤는지 대학교에서 무슨 여성 창업센터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에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덩그러니 앉게 되면서 한 1년 반 정도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했는지 또 언니네가 인도네시아 그때 있었었어요. 그래서 언니네가 조금 부모님도 이제 쉬실 때가 됐고 너도 한번 그 여행사 와봐라 해서 갔던 게 연이 돼가지고 아예 가게 됐다가 17년 만에 지금 돌아온 케이스였는데 거기서도 언어를 부엌 언어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부엌 언어. 그냥 집에서 가정부가 있거든요. 그 동남아 이런 데는 우선은 그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집에 가정부가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부랑 대화하는 집의 언어를 그냥 통상적인 집의 언어 뭐 밥 먹자 뭐 설거지 했니 뭐 방 닦아라 뭐 이런 기본적인 살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부엌 언어라 그러는데 그냥 부엌 언어 하나만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쿠사리와 함께 전화를 하나 못 받는 상태에서 제가 일을 했었으니까 얼마나 일을 거저 먹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좀 시행착오를 거치며 네, 한 6개월 만에 일도 권고 퇴사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잠시 쉬다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조금 더 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선 기본적인 업무 스킬은 당연한 거고 말이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업무가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가서 그 은행 가서 이렇게 돈을 하나 트랜스퍼를 하는 건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덜덜 떨면서 숫자 하나 덜 적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바로 실시간으로 송금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지역이라 은행도 틀리고 해서 하루가 걸려요. 이게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데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을 이런 그 뭐 용어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하면서 언어를 더 악착같이 배우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다음 회사에 가고 그 다음 회사에서 집에서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한 2-3시간을 가는 경우가 외국인 여자가 그것도 미스가 가는 경우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전무후무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전을 할 수가 없었고 기사까지 두면서 다닐 정도의 그런 그 월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닐 수 있는 버스로 현지인이 타는 거죠. 현지인 버스를 타고 문이 없는 버스를 시내에는 문이 없어요. 이렇게 닫히는 문이 없어요. 그냥 열려 있는 차인데 가는 중에 슬 속도가 늦어지면 알아서 내렸다가 슬 알아서 타야 되는 그런 거 정거장도 따로 없고 약간 그 인도네시아는 아직 그런 게 많아요. 시내 자카르타 수도인데도 그래요. 그런 데서 이렇게 뭐 1년간 다녔던 그게 되게 잘 보신 어느 사장님이 새로 셋업하시는 그 회사에 저를 이렇게 스카우트 물론 소개로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저랑 그분 생각하는 거랑 맞았는지 저를 이렇게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또 최근에까지 6년 정도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이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모든 그 재무와 그 회사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재무와 뭐 총무 업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우고 깨져가며 배우고 했던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현지인들을 또는 인도네시아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랬던 그런 회사가 그런 그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금방 그 박우철님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새록새록 저도 한 오버랩이 되면서 기억이 났었는데 저의 우선 처음 그 꿈은 우선 교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뭐 조금씩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조 강사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려면 우선 저의 기본적인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미디어센터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요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도계 직원분께서 아주 밝은 미소로 화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데서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타지 사이로는 막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지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 이게 추억이 되면서 체득이 되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강정민 선생님께서는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네. 꿈이나 뭐 장래 희망 이런 거 물어보면 꿈이 없었어요. 뭐 쓸까 항상 고민을 했었죠. 근데 너는 왜 꿈도 없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꿈이라고 하면은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 저의 평범한 삶이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큰 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작년에 확실히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가서 좀 요양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근데 그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조차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꿈이구나. 저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아프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저분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구나. 그래서 다시 치료도 잘 받고 힘을 내서 다시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평범하게 사는 거. 예, 그때 평범하고 하루하루 웃고 사는 거. 여기 어떻게 하면 더 웃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이런 거가 꿈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어릴 적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막 아기 공룡 둘리만 봐도 애기들 맨날 보다가 그 고길동 아저씨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 좀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분이 돈도 많아지고 참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또 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뜻밖의 경험을 했을 때 기분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서 솟아나는 이미지와 언어를 보고 듣고 간직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문득 마주치는 어떤 사건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또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진행을 맡았었던 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